출산 휴가를 늘리고 배우자에게도 유산 휴가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돈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예산군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4일 밤 태안 원북면에 있는 한 펜션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78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이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기존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배우자도 유사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최근 유산이나 사산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산모의 안정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은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5년마다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한돈산업 전문교육 양성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사료가격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한돈 수입 안정보험을 도입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할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예산군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의원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의원은 총선을 6일 앞둔 지난해 4월 4일 자신이 지지하던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지 형태의 인쇄물을 제작해 지역 노인회 등에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A 의원은 군의원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 120일 전부터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천 또는 반대하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14일 밤 11시쯤 태안 원북면에 있는 한 펜션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펜션에 단체로 투숙하던 대학생 등 78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또 시설 일부가 타면서 소방서 추산 2,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보훈시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당진시 곽병진 복지정책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우선 당진 지역 내 보훈시설이 어떤 곳이 있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네, 당진시에는 광복기념탑, 면천 30학생 독립만세운동 기념관, 나라사랑공원, 대오지 천의장터 4.4 독립만세운동 역사공원, 소난지도 의병항쟁 추모탑 등의 보훈시설이 있습니다. 이곳들은 모두 보훈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기 위한 장소인데요. 이번 체험 행사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보훈 정신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건가요? 네, 먼저 광복기념탑에서는 느린 우체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우체통은 일반 우편과 달리 작성한 엽서를 1년 뒤에 받아볼 수 있는 감성 우편 서비스로 보온을 주제로 한 그림 엽서를 준비해 시민 누구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면천 30학생 독립만세운동 기념관에서는 나의 태극기에게라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문객이 만세운동에 참여한 열사에게 전하는 편지를 작성해 태극기 벽화에 붙임으로써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에서는 보훈시설을 소개하는 영상과 카드 뉴스를 QR코드에 담아 홍보하고 있으며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겉주 앱과 연동해 광복 기념탑이 있는 숲빛 근린공원 등 보훈 관련 명소를 방문하는 스탬프 투어와 걷기 챌린지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보훈시설을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당진시의 보훈시설은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과 항일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것을 미래 세대에 전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보훈시설을 방문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선조들의 고귀한 정신을 함께 기리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당진시 곽병진 복지정책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5월 15일은 제44회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 한 분을 소개합니다. 시각 장애를 딛고 교단에 선 선생님인데요. 손성혜 기자가 만났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고 명석, 준범, 목소리로 출석을 확인합니다.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안지영 선생님은 시각 장애인입니다. 신체적 불편함을 이겨내고 임용시험에 합격해 교단에 선 지 어느덧 7년이 됐습니다. 중학교 때 좀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떤 학생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선택을 하게 되었고, 오늘 수업 내용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 그리고 글쓰기 과정이 무조건 순서대로 진행돼야 된다, 아니다. 교과서 대신 사용하는 건 점자 정보 단말기입니다. 수업 진행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목소리와 발음이 또렷해 오히려 수업에 집중이 잘 된다는 아이들. 안 교사는 교단에 서기 전 성악원에서 발음과 발성 훈련을 받았던 경험이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보이는 행동이나 혹은 목소리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할까라는 부분을 많이 인식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학생들과의 관계를 얘기하자면 사실 오히려 학생들은 그 주변의 어른들과는 반대로 오히려 편견이 없어요. 일관성 있고요. 그냥 장애가 있든 없든 그들에게 그냥 교사거든요. 하지만 장애 교사로서 느끼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실 뭐 장애 그 자체 때문에 못하는 것은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그냥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못하는 것들이 많은 거지. 그래서 장애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어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좀 가장 어려울 때가 많고, 그런 걱정 때문에 뭐 학교에서 담임이나 주요 업무나 이런 것들을 맡지 못하는 경우도 좀 많고,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지원 인력의 불안정성, 어떤 고용 환경이 일정하지 않아서 어떤 경우에는 인력이 공백이 생겨가지고 뭐 그만뒀는데 바로 충원을 못해서 수업을 혼자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 생활 지도를 혼자 해야 되는 상황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불편한 조건에서도 언젠가 맡게 될 담임교사가 되기 위해 다양한 수업 방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육이라든지 AI 활용 교육 이런 것들이 좀 화두에 중요하게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익히면서 시력이 없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무엇이든 하나의 꿈을 가지라고 전했습니다. 학생의 한계보다는 가능성에 집중하는 교사가 되자 이거든요. 그래서 각자 잘하는 것들이 다르고 각자 어떤 좋아하는 것들이 다 다르니까 어떤 본인의 개성이라든지 더 잘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상입니다.
충남도가 사회적 경제기업에 사업 개발비 5억 원을 지원합니다. 충남도는 사회적 경제기업 24개 기업에 사업 개발비 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에서는 지원금을 활용해 시제품 제작과 제품 개발, 홍보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편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은 기업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충남도는 26개 기업에 3억 8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충남도가 오는 31일까지 발달장애인 부모 교육 지원 사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충남도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내 인식 개선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은 올바른 양육법 교육과 진로 상담 등 연령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충남도에 문의하면 됩니다. 태안군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폭염 대책을 추진합니다. 태안군은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공사장 등 현장 근로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농림, 축산, 어업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단계별 비상근무 등 대응 체계를 갖추고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재난도우미 비상연락망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예산군과 예산경찰서가 어린이 통학버스를 점검했습니다. 예산군은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군은 지역 아동센터와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행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27대를 대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와 안전띠 정상 작동 여부, 통학버스 신고 여부 등입니다. 예산군은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입니다. 홍성군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활 성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홍성군은 대상자의 취, 창업 등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가 6개월 이상 근로하면 50만 원, 1년 이상 근로할 경우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활 성공 지원금 신청은 홍성군에 하면 됩니다. 한편 홍성군은 실효성 있는 자립 유도책을 만들기 위해 교육훈련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예산군이 다음 달 25일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예산군은 덕산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은 8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씨앗 파종 심기와 에코백 만들기, 꽃차 티백 만들기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산군은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 증진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다음 달 16일 찾아가는 현장 세무 상담을 진행합니다. 당진시는 다음 달 16일 송산농협 본점에서 찾아가는 현장 세무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은 당진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과 세무직 공무원 등이 진행하며 국세와 재산세 무료 세무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전 신청 접수는 다음 달 13일까지 당진시에 하면 됩니다. 예산군이 오는 9월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운영합니다. 예산군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군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감시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군은 예산종합병원 응급실 등을 통해 환자 실시간 보고 체계를 가동하고 대상자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충남도에서는 온열질환자 24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가 오는 10월까지 온라인에서의 불법 어구 유통 행위를 단속합니다. 태안해경은 불법 어구 제작과 유통 행위를 막고 건전한 해루질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전등 뜰채와 변형 갈고리, 개불 펌프 등입니다. 해경은 오픈마켓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기온 상승으로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드기에 물리면 고열과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홍성군은 풀밭에 오래 머물지 말고 목이 긴 양말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